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기 맞춤편은 없다. 5편 맞춤편은 없다가 아니라 그랬지. 참 없다기보다는 끝없이 결단이 지연된 결단이다. 그렇게 바꾸기로 했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대개 이제 리허설 초기를 얘기하는데, 리허설 초기에 혼자 리허설 많이 하지 않나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하긴 하지만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나를 어떤 식으로든 타자화를 좀 시켜놔야 되잖아요. 혹은 타자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내가 하나요? 왜냐면 내가 그 인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면서 상대방하고 부딪혀 보다가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는 인식인 것 같은데, 저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거는 함부로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나를 타자화시키기 위해서 대본하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인물이 뭐지? 그럴 때 해석과 내 인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그리면서 한 해석과,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몸이 내재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내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동화를 합친다기보다는 동화라는 말이 맞고, 이거는 몸이 그냥 다짜고짜 해석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몸에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더더욱 아니죠. 해석된 것이 주가 돼가지고 몸을 바꿔버린다? 안무 얘기를 해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춤에서 말만 빼면 예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의 움직임에서 그것만 빼면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당연히 그게 춤이죠. 뭐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 지 아무리 리얼리즘 극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요, 온몸 전체로 뭔가 덩어리체로 율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요, 음표 없는 노래처럼요, 말이 몸도요 움직이는 조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리얼리즘 극이라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안무를 자세히 보면은요, 배우가 나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기본적인 어떤 과정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용 형태, 안무 짤 때 어떻게 하나? 무용 형태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 분석된 것에다가 그 형태에, 여기에다가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어떤 궤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몸이 합쳐진다, 들어본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몸이 보조수단으로 그렇게 부러지게 되면 안무가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내 몸의 현재성에다가 이념적으로 들어붙은 어떤 이 안무의 궤적 같은 것이요, 내재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재되는 그 순간 아래 위 이런 게 없고, 둘 다 동등한 권리로 충돌을 하든 협약을 맺든 내부적인 작용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몸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킨다. 이게 안무의 기본이다.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연기도 똑같다. 그러니까 지성의 힘하고 몸의 충돌이 상호 협조한다. 그러면서 외적 움직임의 변화를 느끼고,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적 동요를요 불러일으키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충동을 갖게 만드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외적 변화는 단지 외적 변화로 그냥 멈추지 않는다.
만약에 외적 변화라고 멈춰버리면은 그건 현대 연기, 현대 무용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뭐 과거의 연극이나 과거의 춤은 뭐 아니 없나 딱히 따지고 분석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뭐 다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면을 이제 리허설을 하죠. 근데 그 리허설의 핵심은 반복인데요. 일전에 얘기한 바 있던가요? 피터 브룩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리허설을 똑같은 장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느냐? 잊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잊기 위해서라고. 경제가 판을 치는 이는 대단히 비경제적인 발상이죠, 이거는. 잊을 거 뭐하러 하냐고.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반복이 같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어제 했던 것을 기억해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미 머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둔한 짓이 없습니다. 이미 몸에요.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고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모험을 해야죠. 그것은 뒤로 놔두고 또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반복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중에 점점 처음에는 엉뚱한 움직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겠지만 결국은 유사함으로 간다. 그리고 끝내 유사합니다. 공연에도 유사함이지 똑같은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있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은 패턴이나 명제만 산다는 것 뿐이죠. 패턴이나 명제란 것은 윤곽이고요. 윤곽은 허구적인 것이고요. 뭔 상상 속에 내재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허구이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허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술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실체적인 몸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늘 처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아니다. 생성이고 소멸이다. 그것에 궤적 속에 끊어지지 않는 궤적 속에 연장선상에 늘 놓인다. 이걸 또 잘 못 믿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상상인데 시시푸스 신화를 좀 볼까요? 시시푸스는 했던 걸 또 반복하잖아요. 굴로 올리다가 언덕 위로 또다시 하고 매일 뭐 그걸 가지고 인생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나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반복이니까 같을까요? 그러면 저는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재미없어서 죽어버리지. 밑으로 떨어져 버리지 차라리. 패턴만 가지 사실은 움직임 자체는요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같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함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유사함 속에서요 엇나감이란 것이 생기는 거죠. 패턴이나 명제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이 계획 속에서 심한 경우는 계획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미약하더라도 반드시 엇나감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 왜냐하면 몸은 늘 새롭기 때문에 그렇고 배우고 나면 이러한 새로운 마주침 몸의 어떤 여기에 둔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놀라야 합니다. 자기가 안 놀라는데 관객이 어떻게 놀라겠습니까? 자기를 못 속이는데 관객이 어떻게 속아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발견으로 연결이 된다. 대본상의 발견은 빙산의 일각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상 해석할 때 뭐 디스커버리 그래가지고 뭐 예지점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노리고 가면 목표 중심이 돼버린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엇나감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견들 이런 것들이 몸을 다 관장하게 돼 있고 그것이 몸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습관으로 가는 어떤 여정이 될 텐데 그거 다 삭제해버리면 일구치우지 말하냐. 이 발견은 감각적이란 것이고 감각은 신체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미결정에 기여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지금 맹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자꾸 의식이 주도해서 끝까지 의식이 간다. 그러나 여기는 허구가 끼어 있지 않고
어떤 의미로는 잘못된 몸의 습관의 교정에 기여하는 것이라서 이것만으로 배우 훈련으로 끝이다. 신체 훈련 끝이다.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이 하여튼 몸을 보긴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몸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면 나는 내 몸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인간은 어차피 습관으로 사니까 마지막엔 새로운 습관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려면은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되는 것이죠. 손흥민이 축구권을, 왼쪽 권을 그렇게 수백 번씩 다시 바뀌고 왼발로 계속 500번 이상 차듯이.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꾸 연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다짜고짜 내가 인물에 뛰어들면은,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바탕 없는 모양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똑같습니다. 아니, 땅이 없는데 어떻게 발을 디디고 서죠? 그건 공중부양이지, 그거는. 우주에 가 있는 거지. 알렉산더가 얘기한 의식이 주관하고 의식이 봐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 반쪽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배우의 허구를 경험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나머지 반쪽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점은 같습니다.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몸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이건 너무 진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몸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새로운 습관은 없는 거지, 뭘. 그럼 뭐 새로운 습관이 없는 존재란 그냥 자기의 일상적 자신 아닙니까? 이론의 껍데기, 해석의 껍데기를 뒤집어선. 그래서 자꾸 이제 잘 됐더라도 그것이 나르시즘에 빠지게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하나 저 역할을 하나 그게 그거다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되고 원흉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알렉산더가 얘기한 의식이 끊임없이 주관해야 된다는 말에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의식의 바통을요 몸 자체로 넘겨줘야 된다. 몸은 몸이 봅니다. 해보세요 한번. 나는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낌의 주체는 몸이고 나는요 나라는 인격체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천진난만함 의도적 무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을. 그리고 이거는 자꾸 리얼리즘의 세상인데 지금 똑같은 논리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루토프스키가 맞다고 보는데, 온몸이 두뇌다. 배우는 그 신뢰하라. 그게 바로 몸의 근본이다. 그리고 근본은 습관적으로 산다는 것. 습관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습관 가지고 배우고 못한다. 인물 연기 못한다. 잘 돼봐야 이래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배우는 재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근본 얘기하니까요. 저는 자꾸 근본보다는 모양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탕이 있어야 그 바탕 속에서 어떤 바탕에 따라 다르지만 모양이 솟아오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몸의 삶을 결코 배우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력적이죠. 그래서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허구가 보다 더 허구일 수 있고요. 허구의 진실은 바로 이 힘에 있는 것이지 내가 정서적으로 막 진실로 한다고. 글쎄요. 카메라는 모르겠어요. 연극 라이브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양과 바탕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딱히 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냥 방금 손흥민 얘기했듯이 말이죠. 그게 필요한 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롭게 익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엉뚱하긴 한데 이
이를 좀 들어볼게요. 뉴스에서 좀 본 건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씨와, 그, 뭐, 반도체 이런 게 있답니다. ARM, 의 전략적 협의를 논의한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씨와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의 몸값이 무려 100조 원에 속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암이란 거 있죠. 뭐 영어로는 팔 또는 무기란 뜻인데, 아무튼 반도체에서는 이게 이런 용어로 쓰인답니다. 반도체 기초 설계 분야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를 있게 만드는 바탕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을 전 세계 모바일의 바로 이 90%가량이 암의 기초 설계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반도체가 솟아오른다는 것이고, 이 지적 소유권을, 재산권을 소유하는 게 90% 이상을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사나요, 이 양반? 아무튼, 그래서 몸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삼성 반도체가 모양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지 않나요? 이제서야 불이 나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제 바탕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바탕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도화지 없이 그림 그릴 수 있나요? 하얀 백지에 불과하지만 그거 있어야지. 우리가 바닥 없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나요? 바닥이 있어야지.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지나치나. 근데 배우가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지나친다면은 자기의 새로운 연기자로서의 존재감을 살려내기란 어렵다고. 외적인 껍데기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근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근본은요, 변화되는 몸짓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은 결국은 습관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제2의 습관으로 안착할 때까지 죽으라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다. 반복은 유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허구가 끼어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습관의 교정에 불과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식을 이제는 저쪽으로 던져주고 몸으로 던져주고 지속적으로 허구를 끌어들여서 내재시켜서 그것이 어떻게 안에서 메커니즘을 발동해가지고 충동이란 매체를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하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돌을 닦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의 연기를 타인의 연기와 확실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힘이고, 그 구별되는 힘은 배우 자신이 변했다는, 몸 자체가 변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배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요, 뭐 디카프리오 그런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 봐야 됩니다. 자꾸 한쪽에서 얘가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그럼 근육도 그쪽밖에 안 쓰고요. 습관성이 그냥 내려앉아 버리고. 그 쓰임새가 없어지면 생명력을 잃는 거죠, 배우.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 말해서 몸과학이 살아있기 위해서요, 배우는요, 자기 자신의 몸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몸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 이게 일반인하고 차이죠. 그래서 뭐가 느껴지느냐, 몸각으로 다가오느냐, 뭐 추상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런 거죠. 예? 안팎에서 지는 작동하는 힘들 말이죠. 강도, 뭐 에너지 등 이런 것들이요, 보다 정물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몸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인지 자체는요, 뒤늦게 따라가야 됩니다. 인지가 없으면 안 되지만,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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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지가 없으면 안 되지만,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결정된 미결정이랄까, 아무튼 이것의 미학을 살려내는 근원 또는 모양을 결정짓는 바탕에 해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20분이 넘어버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마침표는 없다가 아니라 끝없이 지연될 뿐이다, 도래하라고 믿는, 그러나 아직까지 오지 않은 약속과 같다 라는 연기의 근본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정리 안 된 게 있어서.